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고 직접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영웅들의 활약이 경남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버스 기사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판매 부진을 겪던 멍게 업계가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면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의 대표적인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짚어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다른 상생 협력 사업도 속도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농민이 모내기한 돈을 갈아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은 농어촌공사가 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농어촌공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살리고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끄는 영웅들의 활약이 우리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영웅은 바로 버스 기사들인데요. 첫 뉴스로 훈훈한 소식을 서창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의 한 시내버스 안. 앉아있던 여자 승객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버스 기사가 급하게 차를 세운 뒤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승객의 팔과 다리를 주무릅니다. 그 사이 출동한 구급대원이 승객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단 14분 안에 벌어진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닌 누구라도 그 상황에 부닥쳤으면 물 사오신 분, 같이 마사지 해주신 분, 그리고 옆에서 부채질 해주신 분, 그분들도 어려운 시민들이십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발빠른 대처로 이 승객은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창원의 한 3차선 도로. 1톤 트럭이 연기를 내뿜으며 달립니다. 이를 발견한 버스가 200m가량 뒤따라가 신호에 걸린 트럭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가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끕니다. 차에 보면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타는 걸 저희들이 많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차 안 되겠다 싶어서 저게 불 나면 안에 그 운전자도 잘 모르고 있고 이래가지고 큰 불이 나겠다 싶어서. 재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차량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스 차량이어가지고 불이 크게 붙으면 이제 폭발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이제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이제 별 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된 거죠. 자칫 목숨을 잃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버스 기사들의 활약이 주위를 훈훈하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좀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저 하나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계속 해야죠.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매 부진을 겪던 멍게 업계가 최근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면서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의 대표적인 코로나19 극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데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 통영의 한 멍게 양식장. 멍게를 선별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맘때 수확된 멍게는 보통 여름철 판매를 위해 냉동 보관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협을 통해 바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본격 수확철에 닥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식 어민들이 지난 3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하도 안 한 그 코로나라는 그걸 맞아가지고 우리 멍게 하시는 분들이 초등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어요. 판로 부분은 이제 지금은 제자리 잡아갑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멍게 위판량은 406톤,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킬로그램당 평균 판매가는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원 정도 떨어졌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수익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껍질을 벗긴 알멍게와 젓갈 등 주로 소포장 가공식품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집에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멍게를 바로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고 저희 업계도 소비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멍게 수협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과 수확에서부터 가공 유통 등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내일 오후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쭉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오겠는데요.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워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1도, 창원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양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진주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실상 동일 생활권인 진주시와 사천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환승 할인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었죠. 이 합의에 따라 다른 상생협력 사업도 속도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시내 시외버스 광역환승 할인제 도입에 사천시의 결단은 큰 힘이 됐습니다. 사천시는 이른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에다 시내버스 환승 시스템 구축 부담까지 안게 됐지만 양지역 시민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상남도도 사천시와 진주시의 상생 협력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그리고 관광 산업까지 함께 힘을 합해서 서부 경남이 경남 발전에 그리고 이 남북권 발전의 중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양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다른 상생 협력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시가 지난해 7월 이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확정한 상생 협력 사업은 모두 5개. 이 가운데 진주시가 제안한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은 이미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축제 관광 상호 협력과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제안에 대해 사천시는 빠르면 오는 10월 축제부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서로 연계해서 관광 유치 등을 홍보를 시너지 효과를 보자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은 양 시장님께서 만나셔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사천시가 제안한 수변 생태벨트 조성 사업과 사천읍과 진주 정천면을 잇는 광역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에 대해 진주시는 내년 본격 추진으로 화답했습니다. 사천 진주 광역 자전거 도로는 사천 시민의 진주시와의 어떤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며 저희 시는 올 하반기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길과 자전거 길은 물론 축제도 함께 만들고 진양호 수질 개선에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진주시와 사천시. 한결 더 가까워진 이웃 사촌이 앞으로도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경남 지역에선 요즘 모내기가 한창이죠. 그런데 함양에서는 농민이 모내기 한눈을 갈아엎고 올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은 농어촌공사가 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모가 말라 죽었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물 부족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사연을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이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논 중간중간에는 하얗게 타 죽은 모가 눈에 띕니다. 지난 7일 1,800평의 모내기를 했는데 모가 말라 죽자 결국 올해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농민은 모내기 전부터 농어촌공사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모가 죽고 나서야 논에 물이 들어왔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되니까 엎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안 주는데 지금 뭐 나중에 잡초하고 어떻게 대책도 안 서는 거고 차라리 갈아엎어버리고 올해 농사를 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려고. 인근의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 단지에는 파랗게 피가 자랐습니다. 논에 물이 없어 우렁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잡초가 자란 겁니다. 농민들은 모내기 철마다 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을 안 내려주니까
물론 뭐 지금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농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물 사정이 어떤지 상류 저수지를 찾았는데 못에는 물이 80% 이상 담겨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는 물 부족으로 모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약을 잘못 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농사를 잘못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문제가 된 노는 농수로의 제일 끝에 위치해 중간에서 물을 빼내면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현상, 농수로 확장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하동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가 오늘 낮 하동군청에서 있습니다. 하만발전 비전 토론회가 오늘 오후 하만군청에서 열립니다. 초등학교 폐교 위기 탈출을 위한 사례 교육이 오늘 오후 거창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됩니다. 합천읍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식이 오늘 오후 합천군청에서 열립니다. 산청군 새마을회 희망 나눔 마을 벽화 그리기가 오늘 금서면 대장마을에서 있습니다. 최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창녕군이 4개 반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합동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점검반은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가정 양육수당 대상자와 위기아동 예측 대상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재학생 등 청소년 7천여 명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아우르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에 이어서 전국 2번째로 창원에 건립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함께 창원 경상대병원 내에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와 5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늦어도 2023년 초쯤 개원할 예정입니다. 삼천포 화력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 사업의 시공사인 BDI는 부실 시공 무리를 빚은 기계설비 부문의 하도급 계약을 무효화하고 직접 공사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BDI 측은 현장 인력의 직접 고용을 진행하고 기존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5월분 임금을 오는 1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사천의 한 노인요양원에 대한 사천시의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2016년과 2018년에도 노인학대 문제로 이 요양원에 개선 명령을 했는데 개선된 게 있느냐며 시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반복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인 서울의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도내 방문 판매 사업장의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남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업해 도내 1,2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비롯해 무등록 판매와 허위 과장 광고 등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2020 공예 창작 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최대 3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진주 목공예 전수관 내에 공예 창작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진주시는 공예 창작 지원센터가 목공예와 섬유 공예인들에게 창작 공간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공예 문화 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근 3년간 67%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 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25명이었으나 올해 3월 기준 1,211명으로 늘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입 증가율은 4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 양식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은 국가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50%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도는 지자체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양식 어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적체된 물량은 28% 증가한 반면 가격은 23%가 하락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하포구 구산면 일대 4계절 체류형 가족 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구산해양관광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남부내륙철도 노선 직선화를 주제로 마련한 창원경제연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직선화로 2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윤기 마산 YMCA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은 직선화가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다만 동서부 경남 간 갈등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13일 창원 용호고등학교에서 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조아 2020 학부모 진학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도내 진학 전문 교사들로 꾸려진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과 대학 입학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1:1 맞춤형 상담과 대입 전형 소개, 대학별 입시 설명회 등 학부모들의 대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회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회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회계 컨설팅은 교육청 회계 담당 관계자들이 직접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올해 도입된 K-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방법을 비롯해 회계 전반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내 5개 시군에 있는 해수욕장 26곳이 다음 달 1일부터 차례대로 개장합니다. 창원 광암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구조라, 망치, 명사 등 거제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4일, 통영과 남해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둘째 주에 대부분 문을 열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지켜지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자로 선정된 함안 불빵과 아라가야 협동조합은 제빵용 반죽기와 오븐 등의 구입비를 지원받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